다이어트를 위해 살을 빼기 위해 단식 혹은 조금 쉽게 느껴지는 간헐적 단식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다이어트만을 위해 간헐적 단식 하지 마세요. 단식이 주는 이로운 점을 제대로 알게 되신다면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단식이 주는 이점과 이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굶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시작할 엄두를 못 내시죠? 하지만 단식은 먹어야 할 것을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몸에 휴식을 주는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시켜야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위장이 쉴 수 있을 때 몸에서 더 활발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럼 먼저 단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4시간이 지나면 아직 소화를 하는 중이고 아직은 먹는 시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은 높은 상태일 것이고 지방도 축적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 후 8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소화가 끝나고 공복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높은 상태에 있던 혈당도 자리를 잡고요. 통상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정확한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시간 이후에는 우리 몸이 어떨까요? 이때는 완전한 공복 상태로 포도당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때 우리 몸이 저장된 포도당과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다 큰 어른에게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텐데 이미 다 큰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은 바로 항노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인의 근육을 키우고 피부를 재생해서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잠자는 시간은 먹지 않으니까요. 12시간 단식은 저녁을 7시 전에 마치고 야식을 먹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식사 후 16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지방 연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때 쓰이는 케톤체가 증가하고 염증이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16대8 간헐적 단식은 흔하게는 2끼, 보통 점심과 저녁을 먹고 아침만 안 먹는 형태라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시도해보는 간헐적 단식 형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기에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식후 24시간,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때 몸에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생기는데요. 바로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가 포식은 자기를 먹는다는 뜻이지만 그 의미만큼 소름 끼치는 작용은 아니고요. 자기의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가 포식은 우리 몸의 병원균, 세포 속에 손상된 소기관, 변형된 단백질 등을 먹어 재활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를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일부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만들기도 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같은 것이죠. 자가포식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건강한 대사를 촉진해서 암의 성장을 막고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체내 생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단식이 이런 자가포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벨상 받은 다이어트 방법으로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실상은 과학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 자가포식을 연구해 왔지만 2016년에야 비로소 일본의 세포생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가 자가포식의 명확한 기전을 밝혀내면서 노벨상을 받은 것이죠. 식사 후 24시간이 지나면 장이 완전히 비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장내세균, 곰팡이를 제거할 천연살균제도 분비되기 때문에 장누수증후군, 가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아주 예민한 장을 틈새를 치료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BDNF, 뇌유래 신경 성장 인자도 분비되는데 이 성분은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24시간 단식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단식을 유지하면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여서 몸이 최고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활력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5대2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주중 5일은 보통의 식사를 하고 주말 이틀 동안 단식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72시간이 지나면 세포 재생을 돕는 줄기세포가 최대치로 활성화되고 면역세포가 재생되면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항암 치료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단식은 앞서 설명한 자가포식의 활성화와 더불어 암세포 특이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당이 없으면 생존을 못하는 반면 정상세포는 당이 아니어도 지방의 대사체를 케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단식은 내가 몸에 휴식을 주는 시간에 따라 지방을 태워 살을 빼는 효과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젊어지게 하고 손상된 세포를 이용해 몸을 청소하는 자가포식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단식은 항노화, 항염, 항암 등 돈도 들이지 않고 젊고 건강하게 치매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처음부터 오랜 시간 단식을 시작하면 몸에 무리가 생길 수 있어 내 몸에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단식을 시작해보면 좋을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새끼를 다 드세요. 아니, 단식이라면서 왜 새끼를 다 먹냐고요? 이 시기는 식사를 제외하고 간식과 물 이외의 음료를 안 먹는 시기입니다. 쉽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이 1단계 단식을 하시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먹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1단계 단식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훌륭합니다. 저녁을 7시 이전에 먹고 야식 없이 아침을 7시 이후에 먹는다면 12시간 단식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2단계 아침 거르기. 단식의 두 번째 단계는 아침을 건너뛰는 16대8 간헐적 단식입니다. 저도 평소에 아침을 잘 먹지 않아서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1단계 단식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아침에 허기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때 16시간 단식 후 점심을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복 후 식사는 오히려 혈당치를 갑자기 확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기 전 식초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할 때 체단, 지탄,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허기를 너무 많이 느낀다면 저는 아침에 방탄커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2단계가 익숙해지셨다면 점심 거르기 3단계가 시작됩니다. 저녁만 먹는 24시간 단식을 주 1회 정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단식은 낮에 활동량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기력하거나 현기증이 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단계 저녁 식사 건너뛰기. 마지막 저녁 식사 후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건너뛰고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36시간 단식이 이루어집니다. 5단계 2일 단식. 4단계, 5단계는 내가 원하는 체중 감량이나 건강 목표가 3단계로 달성되지 못했을 때 주 1회나 월 2회로 정말 간헐적 휴식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식을 시작하고 그리고 유지할 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식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다 보면 2단계가 1단계로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더 안 좋습니다. 다만 1단계를 유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은 단식의 놀라운 이점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단계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별약이었습니다.